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제가 지금 밖에 좀 있는데 소리가 좀 울리고 잡음이 조금 섞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 유력 주자를 내지 않으면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이 중도 성향 의원들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을 전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예. 당내 의원 모임인 이 무신분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모임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2015 전당대회 목표와 과제라는 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모임은 이 좌장인 김성분 의원을 비롯해서 중도 온건파 의원들이 주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은 개파색이 비교적 뚜렷한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면서 진영 간 대토론회 같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예. 가장 뚜렷한 전선이 그어진 부분은 대선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는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론입니다. 이는 사실상 유력 당권 후보인 문재인 의원과 친노 진영을 겨냥한 주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대선에 나갈 사람이니까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네.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이 당 전대준비위원장인 김성분 의원도 대권과 당권 분리 문제는 당원 개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결단 문제라면서 이 3년 정도 대선이 남았는데 미리 대선 후보는 나오지 말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예. 이 민평년 계열인 이모키 의원도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만들 문제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486 그룹 출신인 우상호 의원은 이 당권을 쥔 개파에 대해 타 개파들이 견제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일이 많았다면서 분리론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표적인 분리론자죠.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서 친노 반노의 문제도 문재인 박지원의 대결도 아니다. 집권을 위해서 당권과 대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혀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DJ, YS, JP, 박근혜 같은 리더십은 이제 없다. 김무성 대표도 문재인 의원도 전라도 사람을 부산의 공천에 당선시키겠는가라면서 이제 대권 후보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며 국민과 몸과 마음을 섞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당 지도 체제에 관한 논란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느냐, 함께 뽑는 이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김성곤 의원은 현재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고 예. 이 중도 진영은 물론 친노계에서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따로 뽑을 경우 이 지나치게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쟁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갈래의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비노그룹 문병호 의원은 이 전당대회 선거 캠프의 의원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상향식 선출제 명시 등을 제안하면서 개파주의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당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 국민과 권한을 나눠가면서 열린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논쟁거리입니다. 이 당원 바깥으로 문을 열면 아무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 문재인 의원 같은 사람한테 유리하겠죠. 반대의 경우라면은 이 전통적 개념의 당내 지지 기반을 오래 구축해온 쪽이 유리할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쟁점은 당권에 출마할 인사들은 비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토론회 뒤에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되면 전대준비위에서 사퇴 시점을 적절히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체제에 관한 논란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가 하면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을 재조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군요. 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이 군 복무 중 쓰러져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깨어나서 복무 당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주장을 제기한 이 구모 이병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 군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예. 한 장관은 오늘 이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역 문화 혁신 특위에 출석해서 재조사의 뜻을 밝히면서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헌병 수사 기록, 당시 담당 군의관과 춘천 일반병원 의사 등의 진술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이병은 자대 배치 후 19일 만인 2012년 2월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1년 7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버티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했는데 의식을 회복해서는 이 군 내에서 구타를 당해 쓰러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한 장관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을 했습니다. 첫째, 기존 조사대로 개인적 이유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구이병과 가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목 등의 구타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 마지막으로 뇌출혈과 별도로 이 강목 구타 등 가혹행위의 가능성을 조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전반적인 모든 갈래를 다 열어놓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하긴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슈 분석 시간에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치권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증세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주장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그냥 의원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증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진영 논리 속에서 한 발짝도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뜻을 밝혔고요. 김태호 의원은 또 복지 혜택은 늘리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포함해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할 부분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 방침에 대한 문제인식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야당의 주장과 맥이 통하는 언급이긴 한데 그렇다고 김태호 의원이 강론에 있어서까지 전형적인 생각을 밝힌 건 아닙니다. 김태호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법인세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상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발을 묶어놓고 타 국가와 경쟁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사자방 국정조사가 여전히 논란인데 자원 외교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죠. 이명박 정권에서 활동을 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오늘 출소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때 왕차관 이렇게 불리면서 MB정부의 최실세로 통했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제2차관이었죠. 2012년 5월에 이 건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또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또 원전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이 돼서 2년 6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어제 자정 조금 넘겨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영준 전 차관은 말 그대로 MB정부에서 할 것 다 한 사람이다. 할 것 다 한 사람이다. 예. 좋은 뜻도 있겠고 나쁜 뜻도 있겠습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핵심 중에 핵심, 몸통으로 꼽히고 있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연히 박 전 차관을 벼르고 있고요. 만약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국정조사가 열리면 국회로 불려올 사람 영순위가 바로 박영준 전 차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각에선 향후 사자방 정국이 박 전 차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자원 외교하고 관련해서 껄끄러운 사람이 현 정권에도 몸담고 있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던 이력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박영준 전 차관이 지경부 차관일 때 최경환 현 부총리가 장관이었습니다. 참고로 박영준 전 차관은 오늘 출소할 때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나와서 또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그리고 한때 달아오르나 싶었던 권력구조 개헌론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 이후에 개헌론이 좀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느새 완전히 좀 사그라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개헌 문제하고 관련해서 역시나 그래도 중요한 건 어쨌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움직임이겠죠. 한때 친박, 비박, 주류, 비주류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물밑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는가 싶었습니다만 요사이 발을 빼는 사람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은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최근 제출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의원 9명 가운데 나성민, 함진규, 홍일표 의원이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예.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러니까는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 의원은 주요 당직을 맡고 있어서 개헌 문제로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고사했다고 하고요. 개헌이 비교적 더 적극적이었던 이 새정치연합 또한 이 사자방 국조 등 각종 현안을 관리하고 또 쫓아가느라 여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주요 선거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개헌 논의는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고착화되면 이번 정권에서도 개헌 논의는 없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직후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논의가 불가능하겠죠. 예, 상황을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반론문을 게재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지이긴 합니다만은 어지간한 유명한 종합지 못지않게 매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죠. 반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 12일자에 실렸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일 사설을 통해서 초이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두 가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시 사설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가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면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이라는 말은 지금 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언제까지고 지금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올려야겠죠. 그런 얘기고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이 됐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 이자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좀 이상합니다. 총량이 증가한 게 이게 다소라고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표현할 지금 수치인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부채가 질적으로 좋고 나쁜 걸 따질 여지가 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한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부진해 과잉 공급을 창출하고 한국 기업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기재부는 국내 투자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경환 부총리가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등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 집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나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한 걸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파급력이 정말 세긴 센 모양이고 그리고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역차별을 언급했는데 기재부가요. 물론 역차별을 받아서 과도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약한 처벌을 받아온 그런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릅니다. 유권자는 60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기호 1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정용건, 기호 2번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기호 3번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기호 4번 전국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전재환. 이렇게 네 후보가 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서 60만 조합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가 단독 중계하는 60만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인양 포기론을 주장해 세월호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용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 먼저 추가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인양 반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수색 중단도 그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것인데 선을 넘어서 좀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 수색 종료를 처음 주장한 사람도 사실 접니다.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국정감사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가족들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양하지 않는 것도 그야말로 하나의 방법으로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만약에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따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는 도대체 정말 인양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놓고 불거졌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영입 논란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영역 확장과 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이용당한 측면도 나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상돈 교수 영입 관련해서 그 당내에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도 그때 소신에는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너무 불거져서 다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여론 수렴 과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영역 확장과 또 어떤 선거제도의 그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었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불거지면서 좀 다른 측면으로 그것이 이용당한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예. 더 이상 설명하시긴 좀 곤란하십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네. C&M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옆 25m 높이의 대형 전광판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한 강성덕 C&M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가 109명의 해고자들과 하청업체 직원, 정규직 직원들이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노숙농성과 고공농성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강 씨는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하청업체 사장이 그 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청은 취하지 않으면 즉각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계약 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계약 해지를 해서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한 5명 정도는 고용승계를 해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35명은 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예.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런 인원이 지금 각 업체별로 해서 합해서 109명이 발생이 된 거고요. 예. 예. 그거 원직복직 및 뭐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120일 넘게, 오늘이 30일차입니다. 130일차 노숙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저희 둘이 결심을 하고 이곳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달 탐사 쪽지 예산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벤트용 예산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서영교 대변인은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달 궤도선을 2023년에, 달 착륙선을 2025년에 발사하려는 계획을 각각 2017년과 2020년으로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7년 달 궤도선 발사가 위험하다, 단계적 검토를 통해 성공 확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형님 쪽지 예산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듯 달 탐사 쪽지 예산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막연한 우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도 나로호를 발사한다며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발사체도 아니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예. 이 달 탐사 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 펄럭이겠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다음 대선 직전에 만들어진 이벤트 쇼가 아니겠는가, 이게 그쪽 발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그냥 너도 나도 발빠르게 LTE보다 대통령 한 말씀 더 빨리 움직여요.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 건지, 예. 성공을 할 것인지, 성공했는지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선거 앞두고 마구잡이로 쓰면 국민은 누가 먹여 살리는 겁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안은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속보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서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노모 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예. 이번 판결로 2009년 6월 8일자로 해고된 153명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그대로 인정되게 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 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해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쌍용차 노동자들은 현재 경찰 그리고 회사 측이 소송을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한
메리츠 화재가 노조를 상대로 낸 110억 원의 보험금 구상권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 해당 재판들에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앞으로 한 2-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영향을 줄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가운데서 실제로 국내까지 원유가 반입된 것을 살펴보니까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석유공사가 17조 원을 신규 투자한 26개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중에서 실제 국내로 원유가 반입된 것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해외 자원 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간사인 부자현 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부 의원은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2008년 이후 신규로 26개 사업에 총 17조 1,796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석유공사가 직접 국내로 반입한 원유는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26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비축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광구는 영국 다나사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광구 2건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24곳은 애초부터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유일한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다나사의 경우에도 국내의 민간 회사가 물량을 석유공사로부터 구입해서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석유공사가 국내로 직접 원유를 반입한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예. 부 의원은 실제 국내 반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개발률을 높이겠다며 해외 자원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총 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군요. 예,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소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건립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시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의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며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공고했다가 지난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이후 돌연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 정부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가 입찰을 취소한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외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내부에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서 건립센터 입찰 공고를 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갈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애초에 해수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모여서 건립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정부가 센터 건립 취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니까 뒤늦게 다시 이것을 건립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역시 졸속 행정이다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잠수함 사업 관련 군사 기밀이 독일 업체에 넘어갔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해군 잠수함 성능 개선 사업 내용이 담긴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방위산업체 L사의 대표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KSS-1 성능 개량 관련 문건과 항만 감시체계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의 이사인 김모 씨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사의 김 이사는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0톤급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유출된 문건에는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 운용 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들은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것으로 모두 군사 3급 비밀입니다. 김 씨는 원문을 통째로 스캔해서 넘겨주기도 했고요. 또 박 씨는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 직원을 통해서 독일 C사 본사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나섰다가 구속이 됐던 구치소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냈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나섰다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가 교도관 최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구속 기소돼 경기도 우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씨는 최 교도관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이달 초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빨래 문제로 발생한 다툼 때문에 구치소 내 사무실로 불려가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 씨는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교도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도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구치소 사무실 CCTV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률이 10%라는 통계청 조사가 나왔는데 기존 발표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온 실업률은 취업 준비생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취업 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도 실업자로 계산을 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통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계청 사회통계국이 어제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 자료에는 고용 보조 지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예. 고용 보조 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업자는 아니지만 이외의 일자리를 따로 찾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가 실업자 외에도 일하기를 희망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작년 10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새로 마련된 국제기준에 따라 세계 최초로 고용보조지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수는 287만 명이고요. 실업률은 10.1%입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2680만 명의 9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식 실업자 통계에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예. 고용보조지표에 포함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면서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한 지난 4주간 직장을 알아보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 새로운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치가 실업률이 10%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지표가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고요. 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그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주장해온 사실상의 실업률 또는 체감 실업률과 유사한 그런 개념인데요. 대학 진학률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는 스펙을 쌓으면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년 가운데서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다. 이런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업률 통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생기고 일을 희망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표가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관련 지표는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용보조지표에 포함되는 사람을 제외한 지난달 공식 실업자 수는 85만 8천 명이고요. 실업률은 3.2%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무상복지 논란이 증세 논란에 이어서 법인세 공방으로 정치권이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복지는요, 어찌 보면 이게 대선 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여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이 중앙정부 쪽은 무상보육은 꼭 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배정은 안 돼 있고, 이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이 추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감사를 빌미로 끊었다가 사실은 이게 감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못 주는 형태로 지금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무상보육, 무상급식, 또 이제 기초노령연금 이거 다 해야 한다. 이 서울시 예산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 신규 사업 부분을 진행할 수 없어서 4천억이 넘는 예산을 이제 중앙정부가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국회 내로 번져 있고요. 지금 뭐 사실은 지난 그 대선 공약에서 무상급식은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다라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요일 날 브리핑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이 인수위의 공약집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선 때 이 토론했던 여러 가지들 정황을 보면 무상급식도 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포함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한 발언한 대목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확인 가능하고요. 재밌는 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체에서 어떤 입찰을 따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지만 구두로 이제 PT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야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은 기업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선정돼서 갑을 계약을 할 때 이 구두로 이야기한 모든 것도 계약에 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죠. 미디어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 그것도 표를 줄 유권자 앞에 무엇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공약사항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이게 공약집에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거 지금 잘라내기 위한 작업인데요. 예.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무상급식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레토릭이 이런 겁니다.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우리가 이 무상으로 먹여야 하느냐. 공짜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국가재정의 파탄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국회의원 세비는 내년에 동결하는 것으로 지금 새누리당 혁신안에서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뭔가 비용을 깎든가 줄이던가 아니면 지금 이쪽 예산 문제가 막 터져나오는 시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런 공방을 지금 펴고 있죠. 사자방 곡조 요구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4대강 관련 비리 22조 예산 투입 그다음에 해외 자원외교 40조를 이제 쏟아붓고 35조를 지금 날려먹은 상황 지금 계속 터져나오는 이 방위산업 비리 이 예산을 조금 줄이면 혹은 지금 이제 법인세 공방으로 이제 불길이 번진 부분은 법인세를 2008년 MB정부가 일종의 부자 감세로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만 삭감한 것을 이제 다시 환원해 올리면 세율을 올리면 5조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다. 그럼 지금 무상급식이 이제 한 2조 1,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못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발 이 무상급식 논란은 내심 청와대와 이 새누리당이 반기고 있는 이슈인데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공짜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수 진보 진영 구도를 다시 갈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여당은 그 말씀해주신 법인세 관련해서도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황을 계속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의병 폭행 의혹에 이어서 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가 이제 드러났는데 네.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서 납품을 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새 차라고 납품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즉 엔진이 중고 엔진이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난리가 나겠죠. 예, 인사 부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회사는 아마 문을 닫게 만들 겁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군의 특수성이 어떤 것인지 뭐 우리가 명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게 신제품, 첨단 제품으로 구매한 고속단정이 납품업체가 있는데요. 중고 엔진을 이제 다시
이 전문 용어로는 이게 카니바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장착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납품받은 고속단정들도 여러 부분의 부품들이 이제 불량 부품이거나 중고 부품이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납품 단가를 낮추고 마진을 높이는 거겠죠.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군 내에 이제 이 주무부처는 이 방사청인데요, 방위사업청인데 거기에 또 이제 이 기품연이라고 해서 기술품질 연구소도 있고요. 여러 계층들이 납품되는 군납되는 특히 이제 전투무기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품질 검사와 성능 테스트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현역 복무하는 정말 장비가 되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크로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도 이것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밝힌 것은 지금 이 뇌물 정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군 내에 또는 군무원 어찌 보면 고위 간부들까지 다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말이죠. 예. 조직적으로. 이걸 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군피아라고 하는 네트워크죠, 결국은. 예. 일종의 이제 이 카르텔인데 국방 예산을 결국은 사적으로 남용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의 발표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국방부는 경찰을 굉장히 좀 맹타했어요. 경찰의 이 수사에서 뇌물죄라고 적시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뇌물은 확인된 바가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렇게 흘리지 마라. 라고 경찰을 압박하거나 혹은 위협하는 형태의 이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신들도 이제 대사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배임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쨌든 정부 예산에 대해서 데미지를 준 정황은 인정되므로 이게 직무를 이제 방만하게 했다든가 직무유기 이런 부분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정황은 아니다.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또 이 업체의 로비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결국은 방사청 소속의 군인이거나 직원들인 사람들이 결국은 퇴직하면 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자신의 회사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취업 알선이죠. 예. 이것도 하나 이제 강력한 이제 로비일 수 있는데 이런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찰의 정황 발표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것도 이 사실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방사청을 과도하게 음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국방부와 지금 경찰의 갈등 관계로 흘러가는 국면인데 문제는 이제 진실 게임인 거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확인된 바 해군에 납품된 고속단정은 다 정말 이제 이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정말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인가 장비인가에 대한 이제 의혹들은 남아있는 거고요. 예. 그럼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성사시켰는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밝혀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고 다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야 하고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똑같은 3단계거든요. 예. 왜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그럼 누가 이 죄를 받아야 하는가? 죄값을. 그리고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단계밖에는 결국 방법이 없는 것인데 예. 국방부가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혁신 의지가 박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현재 문제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구의병 문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재수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수사를 선언했으면 백지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년 7개월 전, 약 2년 전에 수사 기록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재수사해라. 다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게 자발적인 어떤 증세로 쓰러져서 뇌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의관들은 민간병원도 참여했습니다만 깨어나서 나는 구타당했다. 방목으로 맞았다. 누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날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정말 힘겹게 깨어난 분이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재수사는 하겠다 하지만 그 초동 수사에 이 수사 기록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지금 다 군 검찰들이잖아요. 예. 군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건 때도요. 이 무리를 일으켰던 이 준장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는 육군 법무실장이었어요. 이 김흥석 준장 원스타인데 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론에 밀려서
정말 엄격하게 수사한 우리 군 법무관들의 입장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나는 통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병장 입장을 두둔하고 옹호했던 초기의 수사를 그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살인죄까지 이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물론 이제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45년형이 나왔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버금가는이라고 하는 얘기로 판결문은 끝나버렸거든요. 다 항소한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보직이 이동돼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 군사 법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이 군 법정 내 판결들을 다 총괄하는 디렉터가 된 상황인데, 예. 그러면 군내 재수사 신뢰할 수 있을까? 그 국방장관은 백지 상태에서 재수사해야 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기록을 초기 어쨌든 군내 수사를 신뢰한다라고 밝혀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혹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군요. 예. 재수사가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예. 지금 제 핵심은 당시 이 사고가 났던 이제 1년 7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구이병의 긴 머리에 있는 상처를 가족들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강목에 의한 구타다라고 이제 가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군에서는 그것이 욕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재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욕창인지 구타에 의한 상처인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욕창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군의 입장을 우리가 지금 반추해 보면 재수사 의지 자체가 말로는 예론에 밀려서 결국은 피해자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내 문제가 가혹행위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비리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 군 선진화 문제, 혁신 개혁 문제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서서 얘기한 이슈,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재정 파탄이라고 하는 문제 안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이 지금 숨어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재고민하게 됩니다. 예.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들어가는 사안들이고요. 이걸 지금 누가 어떻게 밝힐지 아주 저는 답답합니다. 예. 앞서 말씀해주신 그 구이병 폭행 의혹 사건에서 재수사라는 걸로 봤을 때는 재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은 정말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네. 이게 한민국 국방장관이 만약에 이게 스스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자가 발생한 그 출혈이 아니라면 두 번째 경우의 수, 세 번째 경우의 수 정도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구타에 의해서 이제 식물인간이 됐을 경우, 세 번째는 구타는 있었으나 이란 원래대로 또 이제 내부적인 이제 이 신체적 문제 때문에 쓰러졌을 경우, 그래서 이란, 이안, 사안을 다 본인이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초기 수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표했던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안 사만은 완전히 그냥 보조적인 것이고 재수사를 했을 때 이안 사만의 가능성도 검토하였으나 이란이 맞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든가 혹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의학적으로 그것을 규명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게 덮여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 재수사라고 하는 좀 강력한 의지가 역으로 피력됐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한 가수 이승철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는 독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연예인들 혹은 뭐 우리가 한류 스타라고 부르는 또는 일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이제 빅히트를 치면서 배용준 씨가 이제 윤사마라고 불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한류 스타들이 뭐 걸그룹 진출이라든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혐한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혐한 시위, 반한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블랙리스트 존재설은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건 연예기획사나 연예산업 쪽에서 일본과 합작 드라마를 만들거나 일본에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제 외주 제작을 하는 경우에 국내 스타들을 쓰면서
그쪽에서 일본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우들은 빼주세요. 예. 혹은 이런 가수들은 일본 공연이 어렵습니다. 하는 암묵적인 이제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예. 이름을 적시해주기도 하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시장의 리스트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근데 그 리스트를 누가 작성했느냐의 문제를 보면 독도 관련 발언을 했거나 독도에 가서 뭐 어떤 이벤트를 했거나 독도에서 뭐 노래를 했거나 시위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혹은 뭐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분쟁 상황, 갈등 상황에 대해서 뭐 애국적인 발언을 했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그 리스트를 누군가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예. 커다란 유튜브에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장면들, 뭐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은 결국은 이제 소위 혐한 단체, 반한 단체인 시민 단체들, 자생적 조직들이 할 텐데, 지금 이번에 이승철 씨 부부의 입국 거부에 대한 건은 그러한 블랙리스트가 일본 외교부에서 같이 키핑을 하고 공유하면서 활용할 가능성의 여지까지 주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게 뭐 일본 시민사회 내부의 이제 뭐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일본의 지금 우익 정부와 미묘한 공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전 그게 우리나라 내부 상황을 보면은 그림은 매우 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할 수 없는 좀 과도하고 이게 심한 말은 이 관변단체, 과거에 어용단체라고 불렀던 시민단체를 가장한 사실은 관조직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집회, 이 맞불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등등. 일본도 지금 그러한 기류로 이 정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고, 그것도 특히 어찌 보면 정치 영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미묘한 탄압이 일본의 교묘한 신메카시즘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 스타들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좀 좌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서 외교부가 이제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일본 담당자를 초치하고 이 입국 거부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고 일본은 모호한 답변을 내놨는데,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고 사과를 받거나 배상을 받지 않으면 지금 위안부 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제 간증을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